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재달 119.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그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운전하시죠? 네, 그럼요. 운전하죠. 네. 몇 년 정도 됐는지 궁금해요. 네, 이렇게 젊어 보이긴 해도 벌써 20년이나 운전을 했습니다. 20년이나 되셨어요? 네. 아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사고의 46%가 15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면허를 딴 지 1년도 안 된 초보 운전자는 사고의 4%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운전 경험이 많다 보면 운전에 지나친 자신감도 생기고 또 너무 익숙해서 또 그러다 보면 또 난폭 운전하기 십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지만 이 베테랑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 가릴 것 없이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겨울철 운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아두면 피가 되고 또 살이 되는 겨울철 차량 관리와 또 안전운전법. 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톡톡 안전연구소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생한 사고 현장과 그 속에서 119 대원분들의 활약이 빛나는 독점 공개 119 엑스파일부터 함께 보시죠. 종로구 원남동. 작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작부터 난항인데요. 발화지는 건물과 건물 사이. 사람 하나 들어가기 힘든 좁은 틈새입니다. 촬영할 공간조차 없어 건물 위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건물 사이에 쌓아둔 물건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 앞사람들이 몸을 비켜 살수가 잘 되도록 길을 터주는데요. 하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연기는 거세지고 놀란 주민들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는데요. 불길이 옆 건물까지 번진다면 위험한 상황. 결국 살수호스가 추가 투입됐습니다. 잠시 후 다행히 불길이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물건은 인근 슈퍼마켓에서 쌓아둔 음료수였다고 하는데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에 탄 상태.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화재가 진압이 돼서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 적침을 화재의 주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담배꽁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전체 화재 사고의 그 원인 중에요. 그 절반가량이 이 부주의에 의한 그런 화재고요. 네. 또 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 중에 3분의 1가량이 이 담뱃불에 의한 화재라고 합니다. 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의 불이 인근 적치물이나 쓰레기에 옮겨 붙어서 큰 불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배꽁초 화재 이야기, 오늘도 역시 이금정 소방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사실 정해진 구역에서 흡연하는 이런 흡연 문화가 점점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24,500여 건의 불이 발생했는데요. 화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00여 건이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에서는 담배꽁초 방치가 4,097건으로 30%나 차지했습니다. 네, 인명피해는 얼마나 되나요? 인명피해는 올 한해 담배꽁초 화재 사고로 인해서 17명이 생명을 잃었고요.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무엇보다 이 아파트나 이제 공동주택 이런 것들의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요. 네.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는 이런 화재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 담배꽁초 화재입니다. 네, 공공주택에서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안전과 건강 등의 이유로 이 공공주택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죠? 네. 지난 9월부터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이런 내용들을 게시판이라든지 알림판, 또 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요. 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해당 구역에 설치해서 또 관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본인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실화죄에 해당되는데요. 실화죄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네. 담배꽁초를 꼭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요즘같이 좀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에는 담배꽁초 불씨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버리시는 습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독점 공개 119 엑스파일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북한산 3호 바위.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0대 여성이 산행 중에 20m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얼굴엔 타박상이 심하고 의식과 호흡, 맥박이 전혀 없는 상태. 대원들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목과 허리 보호대를 착용시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 대원들 마음이 급해지고 현재로서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락 같은 기대를 안고 소방헬기에 실어 보내는데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40대 여성.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최근 겨울 산행 시 추락과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산행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네. 발생했는데요. 이 겨울철 야외 활동 중에 주의해야 할 게 바로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체온이 35도 이하면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떨림과 함께 맥박과 혈압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심하면 의식 저하, 그리고 체온이 32도 이하가 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평지보다는 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겠죠. 네, 산행과 같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열이 나게 되지만 곧 이어서 땀으로 그 열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겨울철에 산에서는요, 되도록 땀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산행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또 혹시라도 또 땀이 났을 때는 가급적이면 빨리 이렇게 증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땀 증발이 잘 안 되는 이 면 소재의 옷이라든지 또 청바지 이런 것들을 입는 것은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산행 시에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하셨으면 즉시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따뜻한 옷이나 마른 담요로 환자를 감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자를 문지르거나 마사지를 하는 등의 행동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추위를 느끼면 사실은 이제 몸을 문질러 주거나 이렇게 안아주거나 뭐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요. 네. 사실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 빨리 옷을 더 입히거나 또 이렇게 해서 보온을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저체온증에 있어서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음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술을 처음 마시면 처음에 몸에서 열이 나서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최초에는 표층에, 즉 피부에는 많은 피가 몰리게 되지만 곧 이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체온이 땀을 통해서 발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술을 마신 후에는 저체온증이 빨리 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체온증을 막기 위한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머리나 목, 겨드랑이 같은 부위는 면적은 적지만 혈류량이 많고 피부가 얇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울 경우에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인데요. 그래서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서는 모자나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해서 노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연말을 맞아서 술자리 모임 다들 많으실 텐데 이 체온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4차선) 고속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사고를 발견하는데요. 사고 났다. 4차선을 그야말로 무단횡단.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는 한 차량.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에 달리던 택시를 치더니 급하게 핸들을 꺾고 가드레일로 직진.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 오던 차량들 피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데요. 졸음운전의 대참사였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경주라도 하는 걸까요? 쏜살같이 달리는 차량들. 그러다 마지막 차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리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빠른 속도의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밟은 후 2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옆에 달리던 다른 차들도 결국 사고가 나고 마는데요. 시원하게 달리다 고속도로의 무법자, 아니 범법자가 됐네요. 비 오는 2차선 도로. 그런데 주행 중인 차량 다급하게 클락션을 울립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결국 앞차와 쾅! 일명 수막 현상이라고 하죠. 빗길에 빠르게 달리면 타이어가 물 위로 올라가서 헛바퀴를 돌다가 미끄러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빗길에서 감속 운전을 강조하는 이유, 이제 다들 아시겠죠?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소그레였습니다. 네, 겨울철 운전 다른 계절보다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혹한이나 폭설 때문에 도로 변수가 워낙 많아서 운전하실 때 긴장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요. 또 도로에 각종 제설약품들이 이렇게 뿌려져서요.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얼음이나 눈이 계속 녹았다, 또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톡톡 안전연구소에서는 겨울철 차량 관리와 안전 주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최경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철 안전운전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타이어가 아닐까 하는데요. 네. 꼭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해야 되는지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네, 스노우 타이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기온이 영상 7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고무가 딱딱해져서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소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 좋은데요. 스노우 타이어는 겨울철 노면을 움켜주는 성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시속 40km로 주행할 때 일반 타이어 제동거리는 약 40m이지만 스노우 타이어를 쓰게 되면 20m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장착하고 3월까지 장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노우 타이어 참 좋은 건 참 알겠는데 이게 좀 가격이 비싸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앞바퀴라든지 이렇게 뒷바퀴 일부분만 이렇게 이제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위험성을 크게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앞바퀴 혹은 뒷바퀴 두 개만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게 되면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앞바퀴 두 개만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했을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력은 증가되지만 뒷바퀴 접지력은 떨어지게 돼서 코너링을 급격히 하게 될 때 뒤쪽의 주행 경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네. 스노우 타이어를 바꾸려면 4개를 다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노우 체인은 전륜구동 자동차에는 앞바퀴에만, 후륜구동 자동차에서는 뒷바퀴에 장착하셔야 하고요. 스노우 체인을 장착할 때는 시속 40km 이하로 저속 주행하는 게 좋습니다. 체인을 장착하고 운전할 때는 눈이 녹으면 서둘러서 벗겨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체인이 닳는 것은 물론이고 마찰력이 커져서 승차감도 떨어지고 차량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타이어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네. 이 겨울철 타이어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좀 알려주시죠. 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평상시보다 타이어 공기압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공기압을 10%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빠져서 축 처진 타이어가 되면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타이어가 쉽게 마모하고 수명이 단축돼서 또한 차량 연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모된 타이어는 눈길이나 빗길에서 쉽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겨울철은 또 유난히 배터리 방전도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점검에 대해서도 또 알려주세요. 네, 겨울에는 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그 배터리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히터나 열선, 전조등 이런 전기장치들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터리 방전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할 때 실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좋고요. 자동차 배터리는 기온이 낮을수록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주차장은 암만 해도 기온이 더 높아서
자동차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요즘은 뭐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모든 차에 대부분 다 달려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블랙박스가 또 자동차 배터리 방전에 또 한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좀 설명을 맞습니다.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블랙박스를 상시 전원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상시 전원 장치는 주차할 때 블랙박스에 녹화를 하면서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차량 전압이 12V 이하로 되면 시동이 잘 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시 전원 장치의 충전 전압을 한 12.3V 정도로 세팅을 해주면 네. 그 전압 이하가 되면 충전을 안 하게, 녹화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의 전원을 차단해서 차량 배터리 방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 운행 시간이 적을 때에는 상시 전원 장치를 꺼두게 되면 배터리 방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오신 김에 제가 궁금한 거 다 여쭤봐야겠어요. 그러세요. 냉각수와 부동액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네.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되면 부동액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되면 냉각수가 얼어서 엔진이나 라디에이터가 터지게 됩니다. 네. 냉각수 점검을 위해서는 차량 엔진룸에 있는 냉각수 보조 탱크에 거져 있는 금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그 금에 미니멈의 MIN과 맥시멈의 MAX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냉각수의 위치가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 나타나게 되면 되는데요. 그 위치가 되도록 수돗물과 부동액을 1대1로 섞어서 냉각수를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 이게 눈이라도 오게 되면 또 한 가지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와이퍼인데요. 이게 꽁꽁 얼어 있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와이퍼를 사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겨울철에 신경 쓰게 알려주시죠. 많은데요. 그 밤 사이에 그 눈이 내려 얼어붙었을 때는 와이퍼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을 때는 와이퍼를 이제 세워서 네. 주차해 주시거나 와이퍼와 유리 사이에 신문지를 껴서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와이퍼가 얼어붙었을 때 뜨거운 물을 붓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 참 위험한 일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와이퍼가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살얼음이 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성해 제거제나 성해 네. 제거용 주걱으로 그 바깥에 있는 눈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들 많이 알고 가네요. 겨울철 차량 관리 중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또 알려주세요. 네, 또 하나는 겨울철에 그 주유할 때 연료 탱크가 다 비어 있는 상태가 되면 결로 현상이라고 해서 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철에 그 주유할 때는 가득 채워주는 것이 좋은데요. 매번 가득 채울 수 없다면 한 2, 3회에 한 번 정도씩은 가득 채워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차량 점검이 모두 끝났다고 해서 안심해선 또 안 되겠죠. 겨울철 주행 시에 또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블랙 아이스라고 해서 도로 복병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블랙 아이스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블랙 아이스는 그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갔을 경우 녹았던 눈이 다시 얼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생긴 모양이 검은색 얼음 덩어리로 생겼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라고 말합니다. 네. 웬만한 제설 장비로도 이 블랙 아이스 제거가 어렵고요. 특히 야간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블랙 아이스가 있으면 그 도로에 마찰 계수가 돼야지 제동이 되는데 이 제동이 되어지는 그 마찰 계수가 0.05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반 도로하고 비교했을 때 한 14배, 눈길보다도 6배 정도가 더 미끄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겨울철 교통사고 건수가 7,2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 눈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86명에 이르고요. 근데 또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06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만 해도 무려 4배 이상이 되는 건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블랙아이스 참 이거 위험한데 네. 거꾸로 운전을 하다가 이 블랙아이스 구간에 접어들었다 하면 어떻게 운전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사실 그 얼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때 그 브레이크 사용하는 거는 절대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급격한 운전 조작을 하게 되면 차체가 갑자기 미끄러워져서
경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브레이크 아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제동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급격한 조작하지 마시고 서서히 빠져나가서 안전운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또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올 때는 안개등을 꼭 사용하라는 조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이 안개등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안개등과 관련돼서 출시되는 데일라이트로 불리는 주간 주행에 장착되는 안개등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안개등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간이라도 겨울철에는 미등, 즉 스몰 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안개등과 미등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상대방 운전자가 내 차를 잘 보라고 하는 등화 장치입니다. 네. 그런데 가끔 이제 안개등의 이 색온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요. 네. 상대방 차량이 운전할 때 불편함을 주는 이런 경우들도 맞아요. 종종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차량들을 만나면은 운전할 때 불편함도 있지만 또 이거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필요 이상으로 이 색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상대편의 운전자들이 눈이 부셔서 네. 운전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높은 색온도의 안개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전에는 노란색이나 녹색 안개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백색을 주로 사용하는 LED와 같은 안개등도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안개등을 튜닝하거나 교체할 때는 알맞은 색온도나 이런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네. 차량 관리는 운전자의 안전과 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겠죠. 네, 그렇죠. 차량 점검 미리미리 받으셔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 막바지에 전해드린 안전지대 119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2017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2017년 새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